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2% 이상 상승하며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세계 증시가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한 뒤 반등에 나서 최근 약 2달간 시가총액이 2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빨랐던 반등 시도 탓에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간추린 경제 뉴스를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전인대에서 지체 없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양회 기간 중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 시위로 중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험에 처한 이후 국가보안법 제정 필요성이 시급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대중국 제재를 가하겠다며 법 제정 추진 중단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의 입법 추진이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2일 대량 살상 무기와 위구르 인권 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30여 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 상업기관 24곳을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 운용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상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는 0.04%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4,465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0.24%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95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 거래 마쳤는데 9,300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란히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씩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48,000원에서 거래 마쳤고 SK 하이닉스 2.5%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면서 81,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64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마감은 1% 강세 61만 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 네이버는 2.4%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시총 4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23만 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우선주 2% 이상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1% 넘게 빠졌습니다. 21만 6천 원대, LG화학은 37만 원대,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10위권까지 진입이 됐는데 이제 시총 21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4% 이상 급등하면서 지난주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고 24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은 1위부터 5위까지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CJN이 2% 이상 강세 거래 마쳤습니다. 10만 9,700원대,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시총 5위권까지 진입됐는데 4% 이상의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는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펄어비스는 0.67%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 CJENM은 4% 급락 나왔습니다. KMW는 지난주 다시 한번 6만 원대로 회복하기도 했는데 금요일에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4% 가깝게 급락 나왔고 6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지난주 다시 한번 금요일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2.5% 이상 급등세 나타내면서 10만 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은 0.39% 강보합권, 그리고 샌비드 타임존도 0.67%의 상승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지 약보합권, 아이온체인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에메랄드 이더가 3% 가깝게 급락 중이네요.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함께 만나보시면 리플은
0.2%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라이트코인도 0.5% 하락세, 모네로도 1% 하락세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4개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시장 짚고 이번 주 시장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경제를 재개한 미국의 주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뉴스 나오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술주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자 반등 속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상승과 하락 속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상황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양 시장이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는 3% 이상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지만 또 금요일은 살짝 좀 삐끗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일단 시장 내 가장 큰 흐름의 핵심을 짚어본다라면 일단 2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죠. 첫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유로존 경제 재가동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위축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을 다소간 완화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 이슈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모더나사의 어떤 그 백신 개발과 관련된 어떤 그 이슈들이 시장 내 긍정적인 흐름, 또는 이게 조금은 좀 너무 빠르다, 또는 아직은 좀 신뢰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다소간 좀 일희일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모더나로 인한 시장 내 코로나19 관련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 이슈가 시장 내 상당 부분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유동성 확대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 특히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개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아마도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또 한 가지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로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로 좀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악재 쪽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악재 쪽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 2차에 대한 2차 재확산 우려가 조금 좀 나오게 됐죠. 경제 재가동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각종 식당이랄지 각종 이제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악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다시금 불거져 나왔죠. 실질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조금 좀 시장 내 분위기를 급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모습으로부터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이 실질적으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지난주 화웨이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난주 내내 시장 내 화웨이와 관련된 IT 기업들의 어떤 그 호불호 가능성, 호재냐 악재냐 이 일을 놓고 상당 부분 시장 내 다소간의 좀 줄다리기 양상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었다. 근데 지난 주말 홍콩 인권법과 관련된 이슈가 또다시 제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무역 갈등 이슈가 실질적으로 정치 갈등 이슈로 조금은 더 크게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맞닥뜨려져 있는 2020년 11월에 결정이 될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꼭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지금 여론조사의 어떤 그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 지지 기반 내지는 여론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는 지난주만 해도 0.3%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40%를 가까스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든 후보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지난주 따져봤더니 48.7%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40%, 바이든 후보의 48%, 무려 8%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다소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대선 전략에 매우 다른 어떤 그 선회의 어떤 그 모멘텀을 만들어내면서 계속되는 중국을 압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대선 경쟁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상 코로나19는 안정 양상을 보여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시장 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새로운 시장 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에 우리는 꼭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지표의 위축 부분이 있죠. 근데 시장은 이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나빠진 위축되고 있는 경제 지표 너무나도 지금 현재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시장은 또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 내 경제 지표들은 지난 최악의 국면이었던 경제 지표상의 최악의 국면이었던 4월 달 그때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 오히려 이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지표의 위축 부분은 시장 내 더 이상의 악재일 가능성은 상당 부분 희박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조금 좀 시장의 시선이 고정되고 있는 듯 하고요. 다만
기타 사항으로 시장 내 자꾸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조금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밸류에이션 부담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시장 내 V반등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V반등, 주가는 올라가고 EPS는 내려가고 내지는 EPS는 둔화되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PER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주목을 해 두시면서 결국은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시장에 대한 대형주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결국은 시장은 종목 장세 위주의 종목 장세 중심의 시장이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분명하게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 주말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주말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이제 그 휴장 국면에 돌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다소하지만 혼조 양상 보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긍정적인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미국은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전 지역이 경제 재개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에 모더나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했고요. 미국의 질병 알러지 예방센터의 소장 파우치죠. 파우치 역시 이제는 봉쇄를 풀 때가 됐다. 그리고 상당 부분 백신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희망적이면서 올 연말 이전에는 최소한 백신 실질적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시장 내 계속 긍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나타났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될 부분이겠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그 표면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격화 양상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발 책임론은 여전히 계속되는 이야기, 회자거리가 되고 있고요. 화웨이에 대한 규제 강화 부분, 물론 120일 유예 기간은 도왔지만 앞으로 4달입니다. 이 부분 여전히 시장 내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시장 내 대형 IT 업종에 대한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될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압박 내지는 불안감, 우려감 시장 내 계속 잔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형성될 것이다라는 점.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심의 어떤 그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반도체 회사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도체 자급주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계속되는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총 매출 중에 그들의 반도체 매출 중에 화웨이향 매출은 약 한 4% 내외. SK 하이닉스는 화웨이향 매출이 약 한 13% 내외이기 때문에 지난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화웨이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음을 그대로 반증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번 주 아마도 그 중소형주 장세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일단 가장 큰 것 백신 개발 이슈 새로운 백신 개발 이슈는 조금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겠다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근데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담보는 할 수 없다. 근데 지난주 모더나에 의한 백신 개발 이슈가 시장 내 상당 부분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월요일 화요일장을 돌아보게 된다라면 백신 개발 이슈는 결국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어떤 그 위치를 바꿔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시장 내세 대형주의 어떤 그 주춤거림, 그리고 중소형주의 약진, 이런 부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별화 장세, 당분간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냐, 완전 종식으로 가게 될 것이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으로 귀환을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소폭의 이탈이 계속돼서 지속되는 그런 모습, 현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지난주 초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단계별 경제 정상화가 시작이 되고요. FOMC를 비롯해서 풍부한 유동성은 여전히 시장 내 버팀목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혹여나 모를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잔존하고는 있지만, 그로 인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상당 부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인데요. 결국에는 홍콩에 대한 관세 수혜가 박탈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양회에서는 지금 홍콩 의회를 통과를 하지 않고 중국 본토에서 홍콩 인권법을 그대로 지정을 하겠다, 의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한 바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 결국은 그 홍콩에 대한 미국의 보복은, 미국에 대한 그 경고 수위는 관세 수혜, 거꾸로 말하면 징벌적 관세를 중국과 똑같이 매기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상당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또 하나의 시장 내 우려 요인으로 과연 등극을 할 것인지 등극을 안 할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 지지도, 그리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여론 지지도, 지금 현재 바이든은 상당히 조용히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현재 그의 정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 내 대선 후보로서의 전략을,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꼭 놓치셔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V반등이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EPS는 둔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 지금 현재 자료에 나가고 있는, 화면에 나가고 있는 코스피 PER, 지금 블룸버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 기준으로 제가 그 숫자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코스피 시장 PER이 22.7배, S&P 500의 PER이 시장 평균 20.5배, 나스닥의 PER은 무려 36.8배. 물론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그리고 마켓워치가 집계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대우증권이 집계하는, NH증권이 집계하는, 다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유니버스에 대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편입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블룸버그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코스피의 PER 22.7배,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고요. S&P 500 역시, 그리고 나스닥 무려 36.8배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 내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수치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이제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죠. 그 미국 메모리얼 데이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충일이 되겠습니다. 미국 휴장이면서 내일
이제 그 우리나라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요,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종에 대한 이익 규모가 과연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목요일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약 한 25bp 정도, 0.25%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1분기 GDP 수정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분기 GDP 수정 과연 어느 정도 지난 잠정치 때에 비교해서 얼마나 악화가 될지 아니면 개선이 될지, 결국은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난 잠정치보다 개선이 되는 모습일 것이냐 아니면 지난 잠정치보다 악화가 되는 모습일 것이냐, 이 부분에 더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금요일에는 미국 FOMC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의 지표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소비, 소득과 관련된 지표, 이 부분도 역시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이번 주는 중소형주가 좀 힘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호재 부분을 조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전역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한 호재는 맞지만 관련해서 경제 활동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예, 양날의 칼이죠. 어차피 동전의 양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를 계속해서 멈출 수는 없다. 학교를 계속해서 멈출 수는 없다. 결국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를 재개시키는, 그래야만 국민들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 정책 당국자들 다들 경제 재가동에, 하지만 경제 재가동을 함에 있어서 코로나의 재확산은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노력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고요, 시장도 그렇고요, 시장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과거 무방비 상태였을 때의 코로나 확산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재확산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점. 그때보다는 무방비 상태의 코로나 확산 때와는 다른 상당히 절제된, 상당히 방어적인, 상당히 준비된 그런 코로나의 재확산이 되더라도 그 방역은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50개 주 경제 재가동을 시작을 했죠. 이미 단계별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좀 미리 좀 재가동을 한 주가 있었습니다. 약 17개 주 정도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신규 확진자 수가 그 전 경제 봉쇄를 할 때보다 1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어쩌면 좀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금융시장은 이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하는 듯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오히려 더 절제된, 그리고 오히려 더 대비가 높은 그런 방어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파우치 소장 역시 상당 부분 전향적인 태도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경제 재가동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도 역시 질병 알러지 예방본부장, 예방소장 역시 상당히 전향적으로 변했다라는 부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제 개발,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백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더나사의 백신 후보 물질 직접 봤지만 상당히 희망적이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 12월
또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백신 배포, 소위 말하는 상용화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코로나 백신의 개발은 코로나의 완전 종식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은 멉니다. 지금 2차 임상을 대기하고 있고 FDA에서 2차 임상 이미 승인을 했죠. 7월 중 2차 임상이 성공을 하게 되면 7월 중 3차 임상에 돌입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상용화, 최소한 올 연말 내지는 내년 1월까지는 상용화 가능하겠다라는 부분. 그만큼 시장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경제 재가동과 함께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 분명한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이 추가적인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V자 반등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핵심 배경이 아닐까라는 점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 재가동, 그리고 재가동에 대한 속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심. 근데 아직은 혼란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제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발현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정상화 속도 중심으로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코로나 완전 종식은 백신 개발과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일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 다소간 아직까지는 좀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역시 시장 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 역시 상당 부분 대형주들, 특히나 IT 업종 내에서의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그 상승 제한을 만들어내는 압박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절대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결국에는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생활의 변화, 언택트 산업,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언택트 테마 관련주, 지난주에도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한 주였습니다. 계속되는 주가의 부담, 전고점을 계속해서 넘어서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계속되는 어떤 그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되는 어떤 그 시장 내 어떤 그 변화 부분이다.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는 점 알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경제 재가동과 관련해서 IT, 5G, 그리고 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 여기에 경제 재가동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자동차 업종과 식음료 업종, 이 부분이 새롭게 시장 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언택트, 경제 재가동, 결국은 움직여야 되니까 자동차가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업종, 그 자동차 업종 속에서 조금씩 세분화가 되죠. 전기 자동차와 화석연료 자동차. 근데 시장은 조금 더 전기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린 뉴딜 정책, 이와 맞물려져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시장 상당 부분 관심이 집중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주목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술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좀 기술주들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IT 업종 특히나 이제 차별화, 특히나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화웨이 발, 어떤 그 미국의 압박, 과연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어떤 그 움직임,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세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에 대한 책임론, 두 번째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라는 그런 움직임, 세 번째는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가 중국 본토에서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진행을 하겠다. 미국은 절대 안 된다. 홍콩은 홍콩 자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자치권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근데 중국은 내정 간섭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미국의 간섭 내지는 미국의 어떤 이런 발언조차도 상당 부분 기분 나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이슈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결국은 중국이 홍콩의 그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미국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홍콩 입법하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제정한다라는 부분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면 홍콩발 미국으로의 수출되는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25% 징벌적 추가 관세 가능성 이 부분을 경고를 하면서 관세 그리고 투자 그리고 무역 그리고 비자와 관련된 특별한 지위를 박탈하겠다라는 그런 경고까지 가능하다.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인, 무역적인 갈등 이슈에서 정치적인 갈등 이슈로 다소간 한 단계, 지금 격상되어지는,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갈등이 무역 갈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기업들 중에서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분류가 지금 필요한 국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두 가지입니다. 화웨이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 분류의 필요성. 두 번째는 중국의 보복 대응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주들에 대한 어떤 그 분류 가능성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화웨이발 반도체. 메모리와 비메모리 나눠지죠. 우리나라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부분은 비메모리 쪽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에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절대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 고민거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인텔이나 퀄컴이나 그리고 항공사 보잉사에 대해서도 보복 대응을 할 여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국 의존도, 빵 주식들 중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 중국 의존도가 낮은 기업 나눠지게 되면서 높은 기업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낮은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호불호가 나눠지게 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영향을 덜 받는 기업과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 분명하게 구분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시장 내에서도 IT 업종 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더 넘어선 정치적인 분쟁,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 양상 이 속에서 결국은 차별화 가능성 염두를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화웨이가 표면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중국향 의존도에 따른 시장 내 차별화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2달 만에 24% 이상 급등했습니다. V자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증시 그리고 길게는 이번 달 증시 좀 조정이 들어오게 될까요?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증시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조금 더 빨리 시장에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미국 시장의 어떤 그리고 유럽의 어떤 그 확산이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급락하게 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실질적으로 글로벌 그 블룸버그 집계에 의하면요, 86개국 최고점이 89조 달러였습니다. 1월 24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고점이 1월 20일 정도 되고요. 최저점 3월 24일이었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30.9%의 증시 급락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저점 대비 3월 24일 대비해서 2달이 흘렀습니다. 5월 24일. 그 저점 대비해서 24%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다. 한국의 시총 상승률은 27%. 근데 재밌는 것 보시면요. 코스피는 저점 대비해서 35%가 올랐고요. 저점 기준입니다. 저 날짜 기준이 아니고요. 코스닥의 저점 기준에서 이미 65%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1457포인트가 저점이었습니다. 코스닥은요, 428포인트가 저점이었습니다. 지금 700포인트가 넘어서 있으니까요, 무려 65.4%나 증가한, 상승한 그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의 부담, 가중될 가능성 너무나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는 위축돼서 EPS는 줄어드는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 코스닥 기준으로 저점 대비 65%나 상승을 했다. 밸류에이션 부담 당연히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저점을 만들었었던 그 시점, 그 전 고점, 1월 24일입니다. 그 전 고점과 지금 현재의 상황, V자 반등을 만들어서 65%가 상승한 그런 상황,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비슷한 양상, 주가 양상을 보이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된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변한 것, 시장 내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점. 이 유동성의 변화는 밸류에이션을 레벨업 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된다라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눈높이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실적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사실 또 부담인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을 근거해 봤을 때 앞으로 경기가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밸류에이션, 과연 경기가 개선된 이후 그 밸류에이션이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점. 왜냐하면 저금리 최소한 내년까지는 갈 것이다. 저금리의 장기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 레버리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봐도 될 것이다. 다만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 2차 전지, 5G 콘텐츠 여기에는 분명히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내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큰 그림에서요. 이제
이번 달 시장의 마감 그리고 6월 달 시장의 시작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어지는 11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 내에 잔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얼마만큼 격화될 것이냐 격하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둔화될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이 시장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트럼프의 지지도가 바이든 후보의 지지보다 약 8%포인트 정도 낮기 때문에 트럼프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향의 어떤 그 시장 이슈들을 시장 내 던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이에 의해서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대형주들보다는 재료가 있는 중소형주들의 중심에 어떤 그 시장 전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소형주에 조금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소형주 쪽으로 좀 그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서요. 시장 기대감이 있고 우려감이 있습니다. 소강 국면의 가능성,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종목 중심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코로나의 100% 완전 종식이 없는 한 대형주들의 어떤 그 움직임은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주목하시면서 종목별 움직임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워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